자, 보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요, 또다시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집회 이후 정확히 석 달 만입니다. 우리가 전방위적인 대정부 투쟁, 국민들과 함께하는 나라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준비들을 위해서 바로 박차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 투쟁에 나섰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강구해서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지금이 장애투쟁할 때냐라는 제목은 야당 내부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담아봤어요. 김성애 평론가님, 장애투쟁 명분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애투쟁이 이 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밝히는 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그게 다 밝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하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요구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차근차근 밝혀나가야지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그게 밝혀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저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가장 지금 국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대한 당내의 결단은 하나도 못하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뭐냐?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큰 지도자로 과연 지지자들이 봐줄 것이냐? 저는 과거의 정치 역사를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세모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내부의 그 지도력, 리더십 이런 거를 회복하고 그리고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2차 추진력을 발휘하지 그 1차 추진력이 이미 다 소진된 장애투쟁을 또 꺼내든다고 해가지고 연료 떨어진 로켓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조금 뭔가 반등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장애투쟁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은 곱지 않은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8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겠답니다. 또다시 정치를 국회 밖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또다시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니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극단의 대책이라는 게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 노름을 위한 장애투쟁이라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투쟁도 한 번 할 때마다 1억 넘게 든다는 저희가 보도를 봤는데 예. 자유한국당 지금 곳간이 좀 통통 비어간다는 보도도 저번에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당비도 많이 줄고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원래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특별당비를 많이 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지방의원이라든지 단체장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당비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도 좀 특별당비를 걷어서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자, 장애투쟁을 해서 정말 보수가 결집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분위기가 반전되고 한다면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들 지금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그냥 21세기, 19세기 방식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좀 주변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외곽 조언 그룹에서 장애투쟁을 많이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원내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장 외에서 접점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지지율을 봤지만 네.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빠져서 대표 맞아요. 취임할 때보다도 더 지금 빠져있는 양상인데 마치 지금 황교안 대표나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는 당시 장애투쟁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등장을 하고 그럼 이제 그리고 또 시민들과 만나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놓고 하면서 뭐 그런 장애투쟁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월 이후에
한 6개월 동안에 예. 황 대표가 야당의 특히 보수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지금 정권과 각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집권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과연 장외투쟁을 통해서 그런 것이 극복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장애물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 대표는 정치 초년생이고 나는 24년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감론을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황 대표가 초보 아닙니까? 24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야. 내가 황 대표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로 생각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홍준표 전 대표의 김태현 변호사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외투쟁 동원하지 말고 서면투쟁하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니까 이제 몸 푸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말이 좀 복잡한 거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 대표죠. 지난번에 당대표 내려왔지만 언제든지 한번 권총중례를 꿈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 현 대표가 어쨌든 정치 초년생이고 정치 경험이 많지 않고 원외에 있다 보니 분명히 어떤 한계는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다시 자유한국당의 지도체제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움직임이 생기면 본인이 다시 뛰어들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지금 8월 14일 날 엄영수 의원이 항소심 선고했을 때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엄영수 의원의 지역구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영수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냐면 창녕입니다. 창녕은 어딜까요?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엄영수 의원이 대법원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이 되면 물론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